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입니다. 지난번에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 비타민이 부족해서 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튼튼한 뼈를 갖고 싶어 병원에서 10만 원 이상 되는 비타민 D 주사를 받거나 보충제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가 정말로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해줄까요? 그 진실을 지금부터 이분의 책 내용을 통해서 얘기해 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몸에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비타민 D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을 섭취해서 합성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비타민 D는 표고버섯에 많다, 계란 노른자에 많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많이 합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음식물 섭취로는 절대로 합성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햇볕을 아주 많이 쬐다고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만 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의 핵심은 10점만 맞아도 합격인데 100점을 맞으려고 밤을 새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한다면 비타민 D를 완벽하게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해, 우리 뼈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루 온종일 햇볕에 우리 피부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고, 통장을 털어가며 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사 먹지 않아도 하루 5분만 일주일에 서너 번 채워줘도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아주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칼슘 영양제를 먹거나 유제품을 먹으면 비타민 D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칼슘 영양제나 유제품을 먹는 것이 뼈 건강에 해가 된다며 나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추천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비타민 D를 흡수해야 할까라고 반문하시면서, 정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밖으로 나가면 햇빛이 비타민 D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를 흡수해서 약한 뼈를 강하게 해준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 이렇게 편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 대신에 당신의 의사는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권장할 게 틀림없다면서, 이 주사나 영양제는 큰 문제가 당신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전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 혈중 알코올에 비타민 D가 많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시기를 비타민 D는 주사를 통해서, 우리 그 입을 통해서 먹거나 맞아서 효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수많은 연구가 그 생각에 오류를 증명해 주었고, 비타민 D 영양제와 우유는 뼈를 강화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다만 요양원에 누워있는 여성 노인에게만 아주 미약하게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비타민 D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칼슘과 함께 조합된 것으로 먹었을 때만 아주 미약하게나마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제를 먹고 그 누워있던 노인이 앉아있기라도 한다든지 일어나서 걷기라도 한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그냥 누워있는데 0.00%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가 태양의 자외선을 빨아들임에 따라 간과 신장의 도움을 받아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90%는 햇빛에서 비타민 D를 받고 10% 정도만 음식이나 영양제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체내 비타민 D 수치의 변화는 거의 대부분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 노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은 초과로 생산된 비타민 D를 지방 속에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중 태양이 강렬했을 때 햇볕을 쬐서 우리 몸에 생성해 두면, 겨울처럼 햇빛이 많이 쬐일 수 없을 때 우리 몸에서는 조금씩 비타민 D를 빼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백인들의 경우 여름 햇빛에 20 내지 30분 정도, 그것도 한 번만 피부를 노출시키면 비타민 D를 1만 IU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에 관한 과학 고문위원회와 미국 보건원은 하루에 200 IU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1만 IU는 1년 정도 비타민 D가 충분하고도 아주 넘치는 양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낮 시간에 손이나 발 이런 데를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5분 정도만 노출시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백인의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인은 백인의 3배, 그리고 흑인들은 백인의 10배 정도 노출시키게 되면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외선은 비타민 D 생산 외에도 많은 이득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햇빛은 직접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주고 각종 호르몬의 상태를 알맞게 조절해주며 피부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하네요. 햇빛의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유방암, 결장암, 전립선암, 폐암, 임파선암 등으로부터 생존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다고 해서 비타민 D의 생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또 피부암에도 걸릴 수 있으니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손이나 발을 노출시켜줘도 비타민 D의 생성은 충분하다고 하니 하루 5분 내지 10분만 햇볕을 쪄주세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나 3번만 째주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비타민 D가 꼭 주사를 맞고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분 책을 읽기 전에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운동을 할 때마다 산에 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음악을 한 두세 곡, 세 곡, 네 곡, 어떤 때는 5곡까지 들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이만큼 내놓고 팔뚝도 이만큼 내놓고, 항상 햇볕을 쬐어서 여름이 되면 여기 팔뚝이 이만큼, 팔꿈치부터 손이 아주 새까맸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리만 조금 내놓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뼈의 건강은 비타민 D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가치가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분이 쓰셨거든요. 그것도 제가 많이 공감이 돼서 다음 시간에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람 설정 해놓고 들어오시면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